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상담자의 경청 반응에는 재진술, 명료화, 구체화, 요약, 침묵, 해석, 직면 등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 타당화와 감정 반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타당화는 말 그대로 그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당연하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정 타당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예시를 통해 감정 타당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냥 마음이 슬프기만 해요. 또 우는 걸 멈출 수도 없고요. 그럼 상담자는 타당화 반응으로 엄마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울고 싶을 때마다 울어도 좋아요. 라고 내담자의 감정을 타당화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상담자가 자기 노출을 통해서 감정 타당화를 합니다. 내담자는 시험 전에는 너무 불안해져요. 어느 정도인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얼어붙어서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으면 머리가 텅 비어버려요. 그럼 상담자는 시험을 칠 때는 나도 그렇게 느껴요. 라고 반응함으로써 자기 노출을 통해 상담자가 감정 타당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노출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상담자도 나 같은 불안을 느끼는데 내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내담자가 하게 해서 상담에 대한 신뢰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시는 어빈 얄롬이 보편성이라고 불렀던 개념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감정을 타당화하고 안심시키는 예시입니다. 내담자는 저는 모든 사람과 내 자신을 항상 비교해요. 그리고 내 부족한 점만 봐요. 단 한 번이라도 확고한 자신감을 느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상담자는 당신 자신에게 가혹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이 세상에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반응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성 관점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타당화합니다. 어빈 얄롬의 보편화는 내담자가 느끼는 것을 세상 거의 모든 사람도 느낀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내담자의 감정을 타당화하는 것입니다. 어빈 얄롬의 보편화 기술은 그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얄롬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부동산 일부를 상속받으려고 거기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자 얄롬의 상담자는 간단하게 그건 우리 인간이 태초에 만들어진 방식 같네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무심한 듯한 보편화 반응은 얄롬을 안도하게 만들었고 다른 양가 감정들을 깊이 탐색하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감정 타당화의 목적은 내담자가 감정을 인간 존재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상담자의 감정 타당화는 내담자가 지지받는다고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포가 증가하고 내담자의 불안이 줄고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불안 감소 그리고 자존감 강화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괄호를 쳤는데요. 다음에 설명드릴 감정 타당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감정 타당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자존감 증진 또는 일시적인 부정적 감정의 감소 효과만 갖는다는 점,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상담자의 감정 타당화에 내담자가 의존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이슈 탐색 기회를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상담을 온 내담자에게는 타당화와 보편화보다는 내담자 상담 목표에 맞는 다른 반영 기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 반영입니다. 감정 반영은 타당화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 반영은 감정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숨은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감정 반영은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이해와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돕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반영은 내담자의 자기 이해와 자기 노출이 더 깊어지도록 이끌고 수박 겉핥기식 이슈에서 내담자 경험의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상담이 더 의미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감정 반영은 반영을 하는 내용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상담자의 내적 에너지, 얼굴 표정, 목소리 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내적 에너지, 얼굴 표정, 목소리 톤에 따라 내담자는 이해받는다,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 대신
내담자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상담자가 비난하고 직면시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 반영은 이 개념이 무엇이다를 이해하는 것보다 상담자가 그것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을 연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입니다. 반영의 예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말합니다. 매일 밤마다 같은 일이 벌어져요. 큰딸아이한테 침대로 가서 자라고 말해보지만 제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8살짜리한테 저는 권위 없는 엄마예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큰애만 유독 그럽니다. 생각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상담자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무능력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담자는 작은 애들이 큰 애를 따르거든요. 지금이야 제 말을 듣지만 걔들마저 제 멋대로 굴기 시작하면 어쩌죠? 이 낯선 도시에서 저는 혼자예요. 남편 직장 때문에 왔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 있고. 그리고 상담자는 제가 듣기에 2가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밤마다 벌어지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다음에는 큰아이의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내담자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와 감정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담자는 네, 선생님,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그것에 상담자는 굉장히 외롭게 느끼시네요. 라고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감정 반영의 예시문입니다. 내담자가 말합니다. 집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선생님도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네요. 여자는 다 똑같아요. 나같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상담자는 여자들은 A씨한테는 퍼즐 같은 존재군요. 맞나요? 라고 내담자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이어서 내담자는 딱 맞아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조물주가 논리를 빼놓고 만든 것 같아요. 그저 남자들을 화나게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문제의 근원은 여자예요. 근데 비난은 남자들이 받아요. 그것에 상담자는 제가 듣기에 A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결국 끝에는 비난을 받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라고 내담자 말에 숨겨진 감정을 반영합니다. 이어서 내담자는 그래요. 결국 우는 사람은 집사람이고 그럼 난 그냥 뛰쳐나가요. 멀리 떨어져 주는 수밖에 없어요. 상담자는 집사람한테 미안하면서도 A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라고 내담자 말에 숨겨진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그럼 내담자는 난 괴물이 아니에요. 집사람이 울 때가 정말 싫어요. 내가 뭘 했다고 우는가 싶어요. 그럼 상담자는 마치 죄책감처럼 들리네요. 라고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내담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죄책감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반응함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화라는 감정 더 아래에 있는 죄책감에 접촉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 반응의 더 세분화된 기술인 해석적 감정 반영입니다. 해석적 감정 반영은 내담자가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담자에 의해 해석된 감정까지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자 반응의 목적은 내담자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감정, 숨겨져 있던 감정, 깊이 묻혀져 있던 감정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어진 감정을 통해 내담자는 의식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만 의식했던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통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적 감정 반영은 치료적 돌파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강력한 기술이지만 때로는 내담자에게는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내담자 저항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분석 상담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의 예제에서 단순 감정 반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해석적 감정 반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상담자, 내담자 간 좋은 관계와 내담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해석적 감정 반영을 할 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상담자가 해석에 확신을 갖고 말하는 대신 이 해석은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적 감정 반영의 예시입니다. 내담자는 담임선생님이 내가 자기 시계를 훔쳤다고 해서 진짜 엄청 열받았어요.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박살내버리고 싶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상담자는 그러고 싶을 정도로 열을 받았구나 라고 내담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순하게 감정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자 내담자는 맞아요. 라고 반응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그렇구나. 나는 너의 담임 선생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다른 감정도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담임 선생님이 널 믿지 않아서 아마도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어떠니? 라고 겉으로 드러난 화 이외에 내담자가 아직 표현하지 않은 내담자 내면의 상처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감정을 해석적으로 반영합니다. 네, 이렇게 감정 타당화와 감정 반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담자의 경청 반응들을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습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여러분의 상담 기술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챕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경청을 해주니 어떤가 하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